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죠. 홀드백 6개월 법제화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극장 개봉 후에 6개월 동안 극장 외의 매체 VOD, BD, OTT 등등에서 해당 영화의 유통을 막는 그런 법안이라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미 법제화가 완료되어서 시행 중입니다. 정확하게는 관보에 고시를 하는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제화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는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법제화는 아니지만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계약 조건에 삽입을 하는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어떤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보시면 이모경 의원, 조계원 의원, 이기현 의원, 강유정 의원, 홍기현 의원, 민병덕 의원, 서영교 의원, 정의로 의원, 한민수 의원, 서미화 의원, 황명선 의원, 한정혜 의원, 문정복 의원 이렇게 13분이 법안을 발의하셨고 전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전부 민주당이네? 이거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이 한국문화산업보호가 취지이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를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스크린 쿼터제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 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요. 해외는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두 가지 사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 VOD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뒤에 올릴 수 있고요. OTT 같은 경우에는 15개월, 넷플릭스나 왓챠, 티빙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무료 VOD로 푸는 데에는 22개월이 지난 뒤에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후에 OTT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90일 뒤죠. 자, 그래서 홀드백이라는 게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영화가 극장 등 특정 창구에서 먼저 공개된 후에 다른 플랫폼에 공개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극장에서 최초 공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극장에 디즈니 영화가 개봉이 되고 나면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45일 뒤에 해당 VOD를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극장 개봉과 OTT에 업로드되는 간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홀드백을 왜 하는데 라고 하면요, 극장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이제 창구 간의 제살 깎아먹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창구마다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극장이랑 OTT에 같이 올라왔을 때 극장 가서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OTT 쪽을 좀 더 선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서의 수익을 보호한 다음 OTT에 영상이 올라가고 그렇게 OTT에서 또 플러스 수익이 나는 형태, 요런 각 창구마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홀드백이라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누가 정하는데 라고 하면요, 이 홀드백이란 개념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과거 이 극장 체인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90일 룰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영화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이버 시리즈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 VOD를 별도로 구매해가지고 이제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었죠. 그거 같은 경우에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가고 90일 뒤에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형식으로 좀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OTT 시장이 너무 급부상을 했잖아요. 다들 OTT로 영화를 보는 시대잖아. 그래서 이제 기간이 훨씬 짧아졌고 45일 정도의 그런 암묵적인 룰이 또 생겼다고 해요. 극단적으로는 이 극장 개봉 당일 OTT를 공개한다,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영화냐? 서복이라는 영화가 극장 개봉과 OTT 공개를 동시에 했습니다. 공유 배우와 박보검 배우가 주연을 맡은 그런 영화고요. 2021년 4월 15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OTT는 개봉 당일 오후 9시에 티빙에서 풀렸고요. 물론 이건 이제 CJ가 제작 배급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티빙도 CJ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했었던 특수 케이스예요. 손익분기점은 약 300만 명 정도였는데 관객 수는 38만 명에서 그쳤습니다. 이 영화 완성도에 대한 혹평과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때 개봉을 못하고 연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창고행이 되어버렸어요. 창고 영화라고 부르죠. 결국에는 이제 배급사 CJ ENM이 자사 계열사인 티빙에 동시 공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영화 자체 재미도 되게 공허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 개봉과 동시에 OTT에 풀어버리니까 관객을 모으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임을 감안해도 관객 수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의 약 10분의 1 정도. OTT에 동시 개봉을 함으로 인해서 손익분기점을 겨우겨우 넘겼다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극장만 죽어나는 거지 뭐. 창고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이 창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묵어 있으면은 대부분 시장에 빨리빨리 풀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영화들이겠죠. 아무래도 뭐 조선미녀 삼총사도 되게 대표적인 창고 영화고,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과 영혼, 도자기 빚으면서 막 이렇게 그 음악 듣는 그 영화 아시죠? 예, 그게 이제 좀 유일하게 성공한 창고 영화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홀드백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화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철한 인하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홀드백 법제화가 없으면 극장 수익이 감소하고 영화 산업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게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영화 배급 구조를 봤을 때 멀티플렉스 체인에서 가끔은 제작도 하고 배급도 하고 뭐 그런 형태다 보니까 멀티플렉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기형적인 형태 잖아요. 이들이 다 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우, 아찔합니다. 예. 영화 볼 때도 없을 것이고 굉장히 축소되겠죠. 그래서 프랑스에는 극장을 위한 독점적인 관람 기간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극장에 갈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저도 이거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인 게, 영화는 극장에서 봤을 때 정말 훌륭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좋은 작품 한정해서. 솔직히 야 무슨 그 엄복동 이런 거 극장에서 보면 재밌겠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애초에 도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름다운 영화들 있잖아. 눈뽕 오는 영화들. 인터스텔라, 최근에 뭐 F1 이런 거 이제 아이맥스로 보면 뽕가거든. 이게 극장에서 봤을 때 딱 그 집중이 되는 주변은 어둡지, 나는 오로지 저 스크린만 보고 있지,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다가 한 스크린만을 향하고 있는 그 맛, 집중이 되는 딱 그 맛, 그게 진짜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거든. 그리고 이제 영화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개정 전에는 원래 36개월 동안 OTT에 올릴 수가 없었는데 홀드백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을 했고요. 이때 이제 OTT 업체가 프랑스 영화에 대한 투자를 조건으로 붙였어요. 이제 예술 영화라던가 조금 더 이렇게 좀 감독 개인의 개성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제작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 법제화가 없을 경우에는 상업성 있는 작품을 위주로만 제작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영화 제작 투자 및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홀드백이 없으면 극장 매출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2차 유통의 수익도 줄어듭니다. 왜냐면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수요가 또 떨어지겠죠? 그럼 또 공급이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산업 생태계가 쪼그라드는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홀드백이 약해지거나 없으면 관련 펀드, 뭐 영화발전기금 같은 그런 펀드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는 극장에서 보는 경험이라는 문화적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좋은 영화 안에서 극장에서 봤을 때 가슴이 웅장해지는 영화들, 솔직히 생각해봐봐. 이 듄이라는 영화도요, 극장에서 봤으니까 압도되는 거지, 휴대폰으로 그냥 이렇게, 아니면 뭐 TV로 그냥 이렇게 봤으면은 그 압도되는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해당 작품에 압도가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이 스크린 사운드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거대한 스크린으로 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또 그 큰 화면과 빵빵한 볼륨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그 분위기, 그게 이 작품한테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홀드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질서 및 유통 창구 간 과잉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결국에는 OTT랑 극장이랑 동시에 개봉을 한다고 했을 때 OTT 쪽으로 몰리는 게 좀 당연한 수순이잖아. 요즘 같은 경우엔 그렇잖아. 그런 경우에 독과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극장은 정말 옛날 문화가 되고 정말 쪼그라들고 망하고 이렇게 되고, OTT만 좀 이렇게 팍팍팍팍 성장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극장 제한, 배급 협상력 약화, 뭐 상영 매장수 감소 등으로 연결이 되고, 이 법제화된 홀드백은 이런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결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투자를 하는 양반들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오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 OTT 플랫폼, 배급사, 영화관 등이 계약 조건이나 유통 일정 등에 대해서 좀 룰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반대 측의 주장은 어떨까요? 소비자의 선택이 제약된다. OTT 이용자들은 내가 보고 싶은 타이밍이 있어.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어. 근데 이게 홀드백이 길어지잖아? 그러면 내 자유는 어디 간 거야? 극장에서 내
내려갔어 이미. 근데 내가 이거 보기 위해서 180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불만이 생기고 있는 거죠. 프랑스의 경우에도 해당 불만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타이밍을 놓쳤어. 만약에 내가 이제 진짜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려고 했으나 뭐 내 일이 너무 바빠서 혹은 내 일정이 있어가지고 놓쳤어. 혹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한 영화지만은 영화관까지 가서 봐야 될까? 나중에 나오면 봐야지 라는 그런 영화들도 분명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내가 6개월씩이나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이 소비자의 자유가 너무 제한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OTT 플랫폼 제작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겠지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홀드백 규정으로 인해서 콘텐츠를 가져오고 투자를 하는 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집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캐대언 싱얼롱 버전이 나왔잖아요.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지. 왜냐? OTT에서 공개하고 극장에 상영을 해야 되는데 캐대언 같은 경우에는 OTT에서 터진 거잖아. 그래서 OTT에서 공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극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인 건데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지. 유니크한 경우긴 하지만 유니크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런 거를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작품 글로벌 유통의 유연성이 저하된다.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전 세계 동시 공개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미국에서는 뭐 90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180일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어벤져스 신작을 볼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90일이나 더 기다려야 돼?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유통 계획, 마케팅 일정 조율을 어렵게 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시장 진입이 힘들어지겠죠. 왜냐? 극장 개봉 시에 마케팅을 했어요. 그리고 스트리밍을 공개하기 전에 또 다른 마케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극장에 올라가고 나서 내려간 뒤에 45일 뒤에 공개를 한다고 치면은 별도의 마케팅이 필요가 없겠죠. 왜냐? 극장에서 봤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직 그 영화가 남아있고 그리고 못 봤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그 영화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180일씩이나 지나봐. 영화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 영화가 기억이 날까? 스트리밍을 공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게 행여나 진짜 자본이 적게 들어간 독립영화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훨씬 커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홀드백이 길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OTT 이용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홀드백이 길어져 버리면 극장 가서 영화를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난 OTT로 본다라는 사람들이 과연 극장으로 향할까?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방 사시는 분들 중에서 막 이제 영화 한번 보려고 막 차 타고 30분씩 나가야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홀드백 법안이 발의됐다고 했을 때 극장을 찾아갈까? 난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 아무래도 좀 이제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법을 못 찾을까? 아니야. VPN 켜가지고 볼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어떻게 돌려서 보거든. 꼴 받아가지고 막 누드TV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거든. 아니면 웹하드를 찾는다던가 그런 방식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알잖아. 언제나 답을 찾아. 늘 그랬듯이 또 새로운 답을 찾아와가지고 또 암암리에 공유가 된다고. 그리고 이제 요런 혁신이, 요런 OTT가 이렇게 발달하고 집에서 영화를 보는 그런 문화가 이제 소비자의 경험을 좀 개선하고 좀 다양한 유통 경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 이 규제가 좀 유통을 보수적인 방향으로 굳히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OTT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있잖아. 이제 그렇게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홀드백 법안이 대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영화라는 콘텐츠가 K-팝과 함께 한국의 소프트파워 양대 산맥으로서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이 가지는 국제적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가 호감도가 상승하고요. 관광객이 늘어나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수출되고요.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이미 전 세계 각국들이 하고 있어요. 자유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 또한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홀드백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단순히 한국 영화관들은 망해도 돼, 그래도 싸 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이 한국 영화관 체인이 멸망을 한다면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어도 한국 내의 자체적인 영화 유통 경로가 사실상 멸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망했어요. 이 멀티플렉스 체인들이 다 망해버렸어. 아이 꼴 좋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거기를 치고 들어올 기업들이 없을까? 그 대체제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유통 경로와 그 배급 경로를
경우를 그대로 답습해서 오는 제2의 제3의 체인들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오 시네마도 있을 거고 뭐 AMC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독과점이 시작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일은 또 모르는 게요. 이거를 한다고 해도 과연 크게 실효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홀드백 법제화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아예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OTT 오리지널 콘텐츠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경우가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OTT 오리지널 제작 쪽으로 몰려버리면은 극장 수익은 감소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영화관이 망하는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안 하자니 지금처럼 계속 우하향을 그리는 그런 곡선이 될 테고 그래서 그냥 극장들이 시대의 변화를 좀 받아들이고 자구책을 찾아서 좀 타개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지 않나. 지금처럼 수수방관 손 놓고 티켓값만 올리면 객단가만 높이면은 알아서 해결되겠지 이게 아니라 좀 더 관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좀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인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 결과가 찬성이든 반대이든 이 사안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본 후에 본인의 생각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찍기의 김채호였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